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상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배제요구 관련해서 제가 설명회를 하게 되었고요. 5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배제고 영어가 이상훈이 맞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후기와 자료 관리 시간표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외대에서 영어 전공을 했고요. 현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대치동에서는 두각학원에서, 그 다음에 강남대성 학원에서 윈터스쿨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대치동에서 중등부 수업까지 어학원에서 제가 했었다라는 것. 자, 제가 이뤄낸 것들을 제가 적어내면서요, 저도 좀 많이 놀랬습니다. 일단 제가 22년도에 처음에 이제 보잉고를 시작을 했을 때요, 학생이 8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이때 2학기 기말고사 때 제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2학기 기말고사 때 8명이었다가 그 다음 해에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 때 학생이 2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학생들이 20명, 30명씩 늘어서 결국에는 1학년이 제가 120명까지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학생들이 되게 잘해줘서 작년에 24년도에는 개강할 때 중간고사 때 95명, 4명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2학년 학생들도 당연히 그대로 이어졌었고요. 약간 제가 만들어낸 타이틀인데요. 대치동 최초로 이 보인고 1학년 학생을 100명을 단일 수업 때 초과한 유일한 강사라는 것. S 무슨 학원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보인고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최초로 깼습니다. 그래서 현재 1학기 기말고사 지금 현재가 학생이 104명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결과가요. 시험 결과가 처음에는요. 23년도에는요. 제가 2학기 때 학생이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좀 20명씩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때 한 20명 늘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때 다 20명 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78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1등급의 한 절반 정도, 7명이 제 수업을 들었었고요. 전과목 1, 2등도 제 수업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1학기 때 1등급이 15명 중에 10명이 제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5명 정도.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0%로 바뀌었죠. 한 40명 중에 20명이 무려 1등급 절반이 제 수업을 들었고요. 3명 중에 1명, 2등급의 3명 중에 1명은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간간 때 이제 90 몇 명이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사실 절반 이상이 1등급, 2등급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보인 1, 2, 3학년 있죠. 1등,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전 과목 1등 있죠. 다 제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유일하게 100점 2명이었는데 제 학생 2이었고요. 그리고 99점 이외에 90점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자, 가볼게요. 왜 이상훈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이상훈 수업을 왜 들어야 될지. 첫 번째, 검증된 현 대치동 1타 강사인데요. 저는요, 전직도 아니고요, 왕년의 모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인이라는 자사고를요, 대치동에서 최초로 100명을 넘긴 유일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검증되었다라는 거고요. 제가 1년에 학생을 370명 정도 대치동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미 검증된 그런 강사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완벽한 자료와 관리 그리고 수업인데요. 100% 제가 만들어낸 그런 자료들 가지고 저는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 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요, 그냥 제 시험만 본다 그게 관리가 아니에요. 학생들을 푸시하고 학생들과 지금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계 형성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약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핑계거리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약간 좀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당근, 채찍, 번갈아 가면서 줘야 되고요. 제가 군대를 헌병 특수부대 SD 특임대를 나왔거든요. 거기서 제가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조련을 되게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약간 강압적으로 시키는 걸 잘하는데, 아이들도요, 생각보다 자기를 강압해서 강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추구하지만 생각보다 약간 강제로 했을 때의 학습 만족도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리를 좀 빡세게 시킵니다. 여기쯤에 사실 모든 강사들이 대치동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남고 특가대 이제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려보면요,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여친 어떻게 만났다 헤어졌고, 첫사랑 뭔지, 그죠? 와이프랑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아주 기깔나게 재밌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는요, 3년 동안 내신을 제가 3학년 때까지 내신을 책임지고요, 수능까지도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한테 보내주시면요, 3년 내신과 수능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자, 그래서 보인 잘하는 사람이 왜 배제를 하러 왔냐? 보인과 배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첫 번째로요, 시험 범위가 비슷합니다. 교과서가 물론 배제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요, 교과서와 부교재, 모의고사 같은 것들의 속성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시험 유형도 단어장이 있고요. 단어장 문제, 독해 문제, 서술형 문제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성향도 너무 비슷한데요. 제가 처음에 22년도 이제 11월 달에 처음에 2학기 때 했을 때 이래로 지금 벌써 뭐 몇 년이죠? 22, 3, 4, 5년 차죠? 5년 차까지 하면서 상담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과. 그러면 배제하고 보인을 고민하다가 보인을 온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인과 유명하니까 저한테 배제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름에 썸머나 윈터 때 와서 제 수업을 듣고 이제 보인과 배제를 좀 고민하다가 배제를 간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학생의 성향 자체가 너무 비슷해요. 약간은 조금 의리도 있고요. 남자아이들이. 그리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자살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어느 정도는 기본 베이스가 돼 있고 국영수 중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자기 좀 자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보이냐 배제를 좀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보인에서 1타를 먹은 이상훈 선생이 배제도 1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 요거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뭐 클리닉 많이 시키고 될 때까지 학원에서 해서 보낼게요. 저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할게요 라고만 말하지 않고 저는 이미 결과로 제가 보여드렸죠. 결과로 이미 검증된 그런 강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제고를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 후기를 보면요, 상위권 학생들은요 거의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자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1등급 학생들은요 거의 다 자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2등급 학생들 있죠. 2등급 학생들은 약간 자료와 관리까지 선생님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줘서 점수가 잘 나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저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코스트코에서 저 핫도그를 먹다가 우리 아이들도 이거 좋아할 텐데 싶어가지고 제가 10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날 시험 끝날 때 가서 아이들한테 100개를 나눠줬죠. 그때 제가 학생이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학생들 좀 이제 꼬시려고 제가 이제 100개 정도 사갔었는데 이게 학교에서 엄청 좀 바이럴이 됐습니다. 유명해져서 이 핫도그를 먹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농담 삼아서. 그래서 제가 재미를 들려서 그 다음엔 빵과 음료수를 제가 이제 주러 갔었죠. 그래서 빵과 음료수를 들고 갔었고요. 이 경비 아저씨랑 좀 친해져서요. 처음에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교문 앞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받으러 오셨더라고. 3개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찍은 게 맞았나 틀렸나 그게 먼저 궁금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는요 이 허쉬 초콜릿으로 이상은 초심 찾자라는 마인드로 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학기 기말고사 굿즈로 항상 반팔티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제가 굿즈 같은 거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 때문에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굿즈를 10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 반팔티 말고도요 아이들 이런 텀블러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2학년 이제 지금 3학년 아이들이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후드티까지 만들었어요. 후드티는요 이 객단가가 4만 원 정도 됩니다. 프린트 비용까지.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 아이들에게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료와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상위권 아이들이 왜 이상훈 자료를 좋아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본문 분석본을요 직접 제가 다 만들어냅니다. 한 땀 한 땀 제가 다 입력하는 거거든요. 가끔씩 다른 강사분들께서 이거 물어봐요. 어떻게 만드는지. 근데 이제 영업 비밀이죠, 그죠?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냥 한 땀 한 땀 이게 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타자 쳐가지고 옆에 단어 정리하고요. 해석 그다음에 요약 문제까지. 이 요약이 학교에서 배제고에서 시험이 서술형에서 단답형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같은 것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배봉 시리즈라고 해서 결국에는 사실 배제고가 시험 문제가 평균이 그렇게 뭐 엄청 어렵진 않죠. 그래서 60점 중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은 1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이 서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서술형에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 주느냐가 너무 중요한 건데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서술형 자료 잘 만들어 주는 걸 좋아하고요. 직배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실전
예상 문제죠. 실전 예상 문제를 제가 풀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이제 내신 회차 컬인데요. 저는 5주차까지 진도를 웬만하면 다 마무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뭔가 애들 학원에서 뭔가 시켜야 되니까 진도를 시험 전주까지 나가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이 배제 같은 경우는 시험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한 3주차, 4주차까지 하면 진도가 다 나가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빨리 최대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실전 예상 문제를 풀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강사들은 잘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 만드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학교 이제 시험 유형에 맞게끔 하는 게. 그래서 기껏 해봐야 뭐 직보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를 총 5회, 6회, 7회, 8회까지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풀리고 있습니다. 내신 기간 때 아이들이 뒤로 갈수록 주체가 늘어날수록 영어 과목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좀 낮아져요. 수학과 그다음에 시험 전주에는 암기 과목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어는 이 5회차, 6회차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수업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저는 직보를 한 번 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 전날에 하는 유료 직보가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전 예상 문제 풀리긴 하지만 저는 그 전주에 직보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한테 실전 예상 문제를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예상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 배제도 앞에 단어 문제가 나오고 뒤에 독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전 문제를 풀고 성적표 이렇게 제가 문자로 보내드려요. 원점수 객관식 몇 점에 서술형 몇 점에 평균 몇 점이고 우리 학생이 몇 점 맞아서 등수가 몇 등이고 그 다음에 등급이 몇 등급이다. 물론 제 수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성적표가 나오고요.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장이 있습니다. 학교 단어장이. 책이 굉장히 두껍죠. 들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사실 단어를 보고 뜻을 알면 되거든요. 여기는 예문이나 발음 기호나 다른 어떤 것들은 파생어 같은 것들은 잘 안 나와요. 학교에서 뭐가 나온다? 단어와 뜻이 나옵니다. 일단 단어 뜻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단어 문제는 거의 틀릴 일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핸드폰 사이즈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수첩처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언제 쓰는 거냐면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있죠? 점심시간에 줄 설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핸드폰 못 하잖아요. 그럼 그때 거기서 단어 한두 개 정도 외우고 또 학교,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교에서 책상 위에 올려두면 아이들이 훔쳐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저는 보통 5일 정도 클리닉을 하거든요. 월요일은 제가 이제 쉬어서 저도 이제 좀 쉬어야지 이게 아이들한테 에너지가 가더라고요. 제가 막 정신없고 에너지가 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월요일 빼고 화, 수, 목, 토, 일 이렇게 5일 정도 저는 클리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숙제 클리닉. 숙제 안 하면요. 그거 안 한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학원에 와서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왜 학원에 와서 완성을 해야 되냐면 이걸 아이한테 그냥 집에 가서 다음 시간까지 해와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치팅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조교 선생님 앞에서 직접 완성을 하는 숙제 클리닉이 있고요. 단어 클리닉은 뭐냐면 단어 미통과 10%를 제가 커트라인을 두거든요. 그 친구들 와서 제 시험을 봐야 돼요. 물론 1차 시험과 다른 순서 배열이에요. 아이들이 정답지를 나눠주면은 그거 순서를 외우고 있거든요. 1차 시험 똑같은 게 아니라 2차 시험 때는 순서를 섞어서 줍니다. 그리고 진실의 방은 뭐냐면 개별 줌 상담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약간 좀 이 학습을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제가 줌으로 따로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클리닉 왔다. 그럼 제가 클리닉 왔다고 어머니한테 문자를 카톡을 이렇게 드려요. 이거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이 이제 학생이 이제 클리닉 간다고 학원을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학생이 안 오죠. 옆에 PC방 가서 롤을 한 판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클리닉 왔다, 했다, 뭐 하고 간다 라고 해서 제가 저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톡방에다가 제가 어떤 학생 누가 오늘 이번 주 클리닉 대상자다 라고 해서 직접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창피해라 이거예요. 너 그냥 제대로 안 했잖아. 그러면은 약간 창피받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 때문이라도 저한테 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생들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상훈 수업을 뭐 하냐? 저는 2학기 중간고사 때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한테 찾아뵐 건데요. 그때 일단 이상훈 수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날짜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름방학 중에 제가 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배제고 문법 기출 무료 특강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제가 2번 받을 건데요. 1차 신청, 2차 신청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1차 신청은요, 이번 주 6월 8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순간 바로 학원에 연락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청자 혜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 직배부 실전 예상 문제 있죠?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시험 전주차에 배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 이 손바닥 단어장이 아이들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 급식실에서 줄 서고 학원,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중교통 타면서 외우라고 제가 단어장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빨리 줘야 돼요. 그래서 1차 신청자 한해서 그리고 또 단어장 이거 개수를 제가 정확하게 해야지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량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 손바닥 단어장 때문에 일단 일요일까지 1차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제가 이 자료를 학원에서 찾아갈 수 있게끔 제가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수업은요, 네, 그냥 수업 전까지, 여름방학 전까지 해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요, 학원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네, 그러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